자, 76페이지에 153번입니다.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재산을 출연을 합니다.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재산을 출연한다 그랬을 때 얘를 출연자라고 하죠. 근데 재산 중에서 부동산을 출연할 수도 있나요? 준다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그러면 얘가 재단을 만들 때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을 부동산으로 주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저들끼리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얘가 등기를 해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186조를 적용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고 재단법인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주의예요? 의사주의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의 비판을 받는 건데 판례는 의사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짬뽕한 거예요. 학설이 분리가 되니까 그 학설을 짬뽕해가지고 합쳐놓은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의사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해석은. 그래서 이게 아주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결론,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해야 없이 법인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의사주의 같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 그래서 153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 154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죠. 왜냐하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5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 갑의 근저당권보다 여류에 있는 가압류 채권자 을이 있다. 우위에 있다, 여류에 있다. 그럼 열이라는 건 열등하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후순위라는 뜻이에요. 후순위. 그래서 갑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압류 채권자 을이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안 한다? 자, 1번이 근저당, 2번이 가압류. 근데 소유자가 근저당권하고 혼동이 된 거 아니에요. 후순위자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자 있으면 소멸, 안 소멸? 안 소멸. 후순위자 있으면 안 소멸하잖아요. 예? 근데 후순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156번은 종중가등기 사건 본 거죠. 자, 157번. 갑소유 건물에 관해 을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건물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 을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을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자, 다시 1번이 임차권이었고 2번이 저당권이었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후순위자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자 있으면 안 소멸이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런데 비교 문제 한번 보셔요. 비교 문제.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병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을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비교 문제는 얘가 저당권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을 하지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후순위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당권 실행되니까. 이때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아까 거하고 다르죠? 그 위에 157번하고 비교 문제는 다른 겁니다. 157번은 저당권이 실행된 게 아니고요. 비교 문제는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멸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158번.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수분양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수분양. 여러 명이 분양을 받았다가 아니라 분양을 뭐 한 거예요?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 아파트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과 그 승계인들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자,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권을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지권 등기를.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지 지분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소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다면 이때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주점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지 지분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소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고 시효 취득 못한다. 자, 159번입니다. 건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문장 그대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계예요. 갑토지, 을토지. 근데 갑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그 건물과 땅을 병에게 팔았을 때 이 병이 이 부분에 남의 토지를 점유하잖아요. 이 부분. 을의 토지를 점유하는 이 부분을 자주로 볼 것인가 타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는 거예요? 자주, 타주로 보는 게 아니고 표현을 사고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라고 하면 자주로 가는 거고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 부분 침해했다, 상당히 침해했다 그러면 타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9번에서는 뭐라 그랬죠?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라고 표현했다면 이건 뭐예요? 타주인데 비교 판례 보세요. 밑줄 근데 보시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러면 요건 자주입니다. 자, 160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나요? 안 되나요? 원래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지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정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주예요. 자, 그 다음에 161번하고 162번하고 두 개 비교하는데요. 여기 봐봐요. 점유자가 있고 자주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본권자가 있어요. 본권자. 얘가 먼저 본권에 관한 소송을 얘가 원고가 되어서 먼저 제기했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패소했어요. 그러면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반면에 노란색으로 보면 본권자가 자주점유자를 상대로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졌어요.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이때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차이는 뭘까요? 누가 먼저 소송을 했느냐 그거죠. 본권에 관한 소송을 누가 먼저 했느냐. 그래서 점유자가 먼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어도 얘가 졌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데 반해서 가만히 있는데 본권자가 먼저 소송할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소송 제기되니까 응소해서 싸웠지만 패소했다면 이때는 타주로 전환시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기가 먼저 집에 왔어요. 아내가 본권자예요. 자기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묻은 거 이거 김치 국물이야. 립스틱 자국 아니야. 라고 먼저
막 얘기를 했지만 아내가 보고 후라이팬으로 팍 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는 그냥 그 진정성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없으니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노란색으로 보면 아내가 얘기할 때까지 피했어요. 그건 뭐야? 이런 하고 후라이팬으로 맞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타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거예요. 네가 점유를 했다면 본권에 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응소했는데 이기면 상관없지만 패소됐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자주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타주로 전환하는데 이때 타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 시라고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지만 판례는 자주가 타주로도 전환되는데 언제? 판결 확정 시라고 해서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시다. 그래서 판결시로 암기하잔 말이에요. 판결시. 자, 그럼 161번 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진정 소유자가 그 본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럼 점유자 가만히 있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네. 점유자 명의의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언제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 판례 보시니까 자주 점유자가 이건 점유자가 먼저 밑에 줄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됐다고 해도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61번과 비교하는 판례 같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타주로 전환되었다 161번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로 전환되었다 라고 보아야 한다. 그 여백에 뭐라고 써야 돼요? 판결시. 타주로 전환되는 건 판결시다. 그래서 판결시. 자, 그 다음 162번입니다.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은 점유시킨 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자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 X. 왜냐하면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려면 거기 해설에 나와 있죠.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그거야. 그래야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데 단지 밑에서 둘째 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 점유시킨 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등기를 했다, 건축물 허가대장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 가지고 소유의 의사의 표시라고 보지는 않는다. 163번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도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민법 제197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이다. 그 말은 197조 1항 자주점유, 평온, 공연 점유가 추정된다라는 규정인데 국가나 자치단체가 점유할 때도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관련 판례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 밑줄 그시고요.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나 자치단체 예컨대 우리 군대 기억하시죠? 군대. 남자분들 군대 가면 훈련을 받죠. 훈련 장소가 인근 산이라든지 훈련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훈련을 할 때 여기 군대 여기 사단이라면 사단장이 야 훈련해 라고 구두로 훈련해 그래서 훈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단장이 훈련하라고 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는 다 규정에 있는 거예요. 육군 규정에.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훈련을 하는 거니까 훈련을 한다, 어떠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다 거기에 관련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뽑을 때 여러분 국어 공무원 시험 뽑잖아요. 시험 과목이 지금 뭐 국어, 그 다음에 뭐 영어, 뭐 역사, 뭐 이런 거 사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제도가 개편이 됐어요.
개편돼서 행정법, 헌법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 공부한 애들이 와가지고 도대체가 국가라는 게 뭡니까? 조직인데 조직은 말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다 뭐예요? 공문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 행정법 공부를 못하니까 심지어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공부해가 들어간 애들이. 그리고 얘들이 세법과 관련돼서 근데 세무서장이 업무상 지시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제도가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이 확 줄었어요. 지금은. 응시인원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문서, 문서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고 하급 공무원도 그 내용을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일은 다 뭘로 이루어진다? 서류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땅을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거기를 점유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서류 내놔 그랬더니 못 내놓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리고 개인 땅을 시효취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주점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판례는. 그래서 밑에 유사 문제 보시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넘겨보시고 164번 점유자가 시효취득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면 타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니 시효취득을 한 사람인데 그럼 시효취득을 주장해서 소송에서 등기 찾아오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팔아라 그런 거예요, 시효취득자가. 그럼 뭔가 캥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밑줄 근데 밑에서 다섯째 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서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다시 말하면 시효 완성한 사람이 무조건 덮어놓고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 그냥 좋게 내가 사겠다라고 매수를 시도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도 아니고 또 타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65번 악의의 무단 점유의 반대말은 뭐죠? 선의의 무단 점유죠. 그러니까 악의의 반대말은 선의예요. 그럼 악의의 무단 점유일 때는 당연히 선의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죠. 그런데 자주 점유의 추정도 깨어진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즉 악의의 무단 점유일 때에는 소유의 의사라는 추정도 같이 깨어진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점유 취득 시효는 요건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악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등기청권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245조 1항의 요건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라고만 했지 선의 무과실은 들어가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됐다, 악의가 입증됐다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과거의 점유 취득시효는 악의라도 선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했더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트리게 되니까 이제 소유의 의사라는 추정도 깨어지니까 이걸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시효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악의의 무단 점유로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하면 부동산 도둑질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판례가 악의만 입증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어뜨리기 때문에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165번 악의의 무단 점유일 때에는 뭐의 추정도 깨어진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다음 166번
타인의 토지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은 타주 점유자라는 것이 판례이다. X예요. X. 자, 167번 먼저 볼게요.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 예?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를 가져야 돼요? 못 가져야 돼요? 못 가져야 되죠. 따라서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타주예요. 자, 그럼 다시 166번 와보시면 타인의 토지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의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럼 무효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타인의 토지의 매매라는 사실만을 안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뭐예요? 자주다. 자주. 167번은 무효 사유를 매수인이 알고 했다면 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166번에서는 타인의 토지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무효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알고 한 매수인이라도 여전히 뭐예요? 자주다. 그 얘기예요. 전달이 돼요? 네. 타인의 토지의 매매는 무효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면 타주인데 타인의 토지는 매매가 무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자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7번에 유사 판례 있어요. 기억 보시면 타인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하는 자는 당연히 타주겠죠? 니은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 일을 점유했다. 처분권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때는 타주. 디귿 명의수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면 그 점유도 타주죠. 리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 다 받은 이후에 여전히 점유한다면 타주.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타주. 비읍 보시면 자치단체나 국가가 권한 없이 개인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다면 타주. 시옷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라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그때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국가가 지목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다 그래도 그건 자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8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사 문제 1번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와는 별도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유사 문제 2번 같은 표현입니다.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려면 새로운 권한에 기해야 되는데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인이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려면 그 자신만의 고유한 점유가 개시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되지 않아요. 169번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맞죠? 수업 중에 많이 했던 거고 170번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과실 취득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과실 취득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아니죠? 과실을 취득하는데 과실 취득에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과실 취득에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겁니다. 과실 취득에 잘못이 있을 때는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된다. 그래서 X. 17번 자기에게 171번 자기에게 지상권이 있다고 믿고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 간도해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맞아요? 자, 점유자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에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그래서 뭐라 그랬죠? 선자 현존이익이라 그랬어요. 선자 현존이익. 그러면 선이익이고 동시에 자주점유일 때 안에서 현존이익이에요. 선이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고 자주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를 말하죠. 그럼 문제에서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했죠.
오신했으니까 선이죠. 선인데 오신한 사람이 믿는 권리가 무슨 권?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이 있다고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현존의 이익이 아니라 손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선이지만 타주입니다. 선타, 손의 전부. 선이자 동시에 자주일 때 한해서 현존이익이고, 얘는 지상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타주 점유예요. 선이지만 타주입니다. 따라서 손의 전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자, 넘겨보시고 유사문제 1번 보시면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요.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어떤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합니다. 선의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하죠. 이때 유사문제 1번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사문제 2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록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유사문제 1번에서 과실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의의 점유자인데 이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사람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권이 과실을 본래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거죠. 예컨대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한 사람이 과실을 취득하더라. 그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저당권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 과실을 취득하더라? 저당권은 본권이지만 얘는 본래부터 점유를 안 함으로써 과실 취득 못 하는데 그런 저당권이 있다고 과실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본권은 본래 과실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어야 되고 오신은 자기가 다 난 잘못 믿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말로는. 그러면 오신할 만한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 취득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는 덮어놓고 믿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그냥 오신만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과실 취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750조 불법행위가 적용된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아까 써놨잖아요. 그래서 과실 취득에 과실이 있을 때, 이렇게 과실이 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172번. 점유자는 즉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 종료 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필요비 즉시 청구하고 유익비 종료 시 청구하는 것은 임대차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멸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 과실 취득권 봤잖아요.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하고 두 번째 멸실 훼손에 관한 책임 그래서 선자 현존이익 받죠. 세 번째는 비용 상환의 청구권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서 필요비에 대해서는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새끼 잡아먹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 언제? 네,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언제 비용을 청구하느냐 그거예요. 언제? 필요비든 유익비든. 네? 3순위 반환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시.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하는 건 이건 임대차의 이야기고 임대차에서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시도 6월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3순위 반환시 점유물 반환시에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즉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종료 시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 밑줄 근대 보시면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자, 잠시 쉬었다가 173번부터 보겠습니다.